하지만 아무래도 기분은 안 좋겠죠. 그리고 이제 여름이다 보니까 이 겨울에는 이런 일이 안 생기죠. 여름이다 보니까 각종 생물들의 성장이 왕성하고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일이 생기고, 물론 위생적인 어떤 관리에서 잘못된 것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여름이라서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온도에 따라서 박테리아가 어떻게 되느냐를 보여주는 건데요. 온도가 이렇게 낮을 때는 박테리아가 잘 살지 못하다가 온도가 높아지면 왕성해지다가 다음에 71도 정도 이후에는 또 박테리아가 잘 살지 못해요. 우리 여름에는 식중독균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온도가 낮을 때는 이 균이 설사 있더라도 활성을 띠지 못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하지만 상온에서는 보통 2시간에 2배, 3배 이렇게 많아집니다. 온도가 높아지면요. 그런데 이제 35도 이상 그런 아주 높은 온도에서는 1시간 만에 100배가 높아져요. 1만 마리의 식중균이 있었다면 1시간 만에 100만 마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높은 온도를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아예 높으면 괜찮아요. 71도 이상 되면 얘들도 활성화를 못 띠고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끓여 먹으라는 말이 생기는 거죠. 근데 기온은 71도가 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에 있어서는 정말 주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차가운 음식을 여름에 먹습니다. 네. 조금만 더우니까 냉면 먹자. 우리 팥빙수라고 하나요? 팥빙설이라고 하나요? 네, 이걸 먹자.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걸 먹잖아요. 이런 것들 먹을 때 뭐가 안 좋으냐? 뭐 온도가 높지 않으니까 바이러스가 많이 생기지 않는다면서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우리 몸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몸 속에 특히 소화기는 이 차가운 게 들어오면 몸이 차갑게 혈액순환이 안 되죠. 우리 몸의 장기들, 위나 장은 근육으로 돼 있죠. 근육은 혈관이 있죠. 이 혈관이나 이런 것들은 따뜻해야지 이게 더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왜 온열 치료도 그렇잖아요. 어디 아플 때 따뜻하게 해주면 훨씬 혈액순환이 잘 되고 고통이 사라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물리치료 받으러 가시면 꼭 따뜻한 온열 치료를 받죠. 그런데 내 속은 안 좋고 항상 면역이 떨어져 있는데 친구들이 우리 아는 사람들이 자꾸 이런 걸 먹자 그러니 나도 이걸 자꾸 먹으면 소화도 안 될 뿐더러 면역까지 떨어지겠죠. 소화가 왜 안 되냐? 혈액순환 원인도 한 가지. 두 번째, 효소예요. 효소는 35도에서 40도에 가장 활성화됩니다. 그 온도를 못 맞춰주는 거예요. 예, 몸속에 있는 효소를 잘 이용하셔야죠. 예,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너무 차가운 거를 드시면 안 되겠다. 자, 그럼 여름철에는 야채하고 과일이 들판에 엄청 잘 자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걸 많이 드시냐? 그냥 여러분 시골에 사신다면은 푸성기들 뚝뚝뚝 뜯어서 오이랑 고추 뜯어서 이렇게 쌈장에 딱 해서 드시면 좋겠죠. 하지만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세요. 요즘 그런 푸성기들은 1년 내내 있어요. 그래서 여름이라고 그걸 드시는 게 아니라 여름이니까 아무래도 가만히 있어도 지치죠. 땀나고 덥고. 그러니까 저녁에는 잠이 잘 안 오죠. 그러니까 저녁에는 뭘 먹어요? 시원한 맥주, 그리고 맛있는 치킨을 먹죠. 네. 이거를 먹다 보니까 알코올이나 이런 기름기 있는 음식이 들어가면 담즙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담즙이 나와서 적당히 쓰고 없어지면 좋겠는데 이 담즙이 너무 많이 나와서 남아버리면 또 이게 대장벽에 붙어서 독성으로 작용을 해요. 네. 그래서 이게 독이 되는 거죠. 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름기가 많이 나오면 장액들이 또 많이 나와서 이 장액들이 많이 나오면서 설사 이런 것들 유발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셔야겠고요. 제일 중요한 게 식중독하고 장염이고요. 또 여름에 많이 걸리는 게 냉방병입니다. 의외로 너무 에어컨을 잘 틀어놓으시니까요. 식중독과 장염의 증상은 비슷해요. 비슷한데 얘네들은 주로 특히 식중독은 박테리아나 또는 음식을 통한 그런 독들이 이제 발생을 시키는 원인이고요. 장염은 각종 바이러스가 이걸 이제 시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약간 급성, 그냥 한번 이렇게 장염이 걸리는 급성 장염은 의외로 장이 건강하신 분들은
그냥 지나갈 때가 있어요. 한 두세 번의 어떤 배탈 설사로 그냥 이게 장염이다, 식중독이다 생각 안 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장이 안 좋고 면역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게 만성장염이라든지 아니면 폐렴, 장출혈까지 일어나서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아주 무식하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꼭 병원을 가보셔야 돼요. 그러면 병원에서는 혈액 검사라든지 다른 검사를 통해 가지고 정말 안 좋은 게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거죠. 네, 그런 게 필요한데요. 만성장염 같은 데 걸리면 이거는 뭐 크론병 같은 게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럼 크론병 같은 경우는 이거는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그래서 각 장벽에 염증으로 타타타타타 이랬어요. 너무너무 징그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먹으면 다 설사를 한다거나 흡수가 안 돼요. 그럼 사람은 바짝 마르게 되는 거죠. 예. 바짝 마르고 그게 항생제 정도로 되지도 않아요. 심지어 면역 억제제까지 맞아야 되는 그런 경우까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주의사항들. 그러니까 평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장을 관리하는지에 따라서 그냥 쉽게 넘어갈 수도 있고 그게 큰 병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가 좀 연로하다 보니까 어머니 모시고 서울대학병원을 며칠 동안 다니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바글바글해요. 요즘 코로나 그것 때문에 들어갈 때도 줄 서서 이거 다 쓰고 발열 체크까지 하고 하잖아요. 너무 불편해요. 막 주차장이 없어서 아주 크고 좋은 병원에 불구하고 저 먼데 주차를 하고 셔틀버스 타고 와서 해야 돼요. 예. 돈은 얼마나 많이 듭니까?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의 보험이 안 돼 있잖아요. 돈 얼마나 많이 듭니까? 자식된 도리로서 해야 되지만 우리가 건강을 정말 평소에 잘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고 있습니다. 자, 여름철 장건강 8가지 수칙을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 그 도마 오랫동안 쓰시면 이게 다 칼자국이 나 있잖아요. 그래서 도마 소독 잘 안 하십니다. 예, 그래서 도마나 칼 이런 것들 소독이 꼭 필요하겠고, 특히 가금류 같은 경우에는 이게는 저온에서도 이게 바이러스가 많이 살아 있어요. 그래서 살균이 꼭 필요하겠고요. 따뜻한 음식 좋다는 말씀 드렸겠고요. 그 다음에 소화가 너무 안 되는 음식들 있죠. 너무 기름기 많은 거라든지 섬유질도 너무 많으면 안 좋아요. 소화가 안 돼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배를 좀 따뜻하게 복근 운동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운동이에요. 뭐 이렇게 윗몸 일으키기라든지 누워서 발구르기라든지 트위스트 이런 것들이 왜 좋은가 하면 그냥 이게 장을 이렇게 운동을 시킨다 이런 개념보다는 장에 있는 이 복근들은 내장에 있는 그런 장기들과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별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코어 운동을 하는 게 장기의 건강을 위해서도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복근들을 통해서 복근의 혈관들을 튼튼하게 하고 혈관의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것이 결국은 소화와 장에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15번째, 따뜻한 음식을 드시되 주로 항균의 역할을 많이 하는 생강, 마늘, 매실청 뭐 좋아하시잖아요. 보리차, 감이 좋아요. 저희 집도 주로 정수기를 쓰긴 하는데요. 정수기가 뭐 2대도 있고 그래요. 하지만 여름에는 한 번씩 이렇게 보리차를 끓여서 먹습니다. 보리차 훨씬 맛도 있고 물론 더울 때 끓이면 힘들긴 하지만 이렇게 베란다에서 이렇게 좀 하면서 드시는 게 좋겠고요. 아무 생각 없이 설사가 난다고 또 때로는 중요한 자리에 가기 때문에 지사제를 먹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설사가 나는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고 그것은 우리 몸에 나쁜 균들을 인식하고 장에서는 그 장액이 나와서 빨리 내보내려고 하는 어떤 정상적인 작용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막아버리면 그 나쁜 균들이 결국은 몸속에 이걸 정상적인 작용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몸속에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사제에 함부로 복용하시는 것은 안 좋고요. 특히 냉동 제품들이 모두 다 안전한 게 아니에요. 냉동 제품들은 상온에서 서서히 해동할 때 균들이 빨리 번식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빨리 그냥 해동시켜야 돼요. 요즘 에어프라이어기 이런 게 좋은 게 많이 생겼잖아요. 뭐 그게 없는 분들은 전자레인지 이런 데에 넣어서 빨리 해동해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라든지 이런 효소 제품, 알로에 제품 이런 것들은 항상 상비약처럼 매일 드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특히 여름에는 말씀이죠.
자, 우리 외부 세계가 얼마나 공해와 나쁜 음식과 이런 걸로 뒤덮여 있잖아요. 이런 외부 세계에 우리가 꽁꽁꽁 싸매고 있을 수는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외부 세계와 접촉하는 경로를 잘 건강하게 하시면 돼요. 그게 뭐냐? 피부에는 이렇게 손잡이를 잡게 되고, 그죠? 그 다음 코, 나쁜 공기를 마시게 되고요. 소화관, 특히 입으로부터 해가지고 외부 이물질이 들어와서 장에서 흡수되기까지 하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여성분들은 이제 생식기가 있겠죠. 여기를 잘 건강하게 하면 우리의 문을 잘 지키는 거니까 우리가 훨씬 건강해질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피부에서는 특히 이제 땀이 나죠. 땀이 나면서 여기에 항박테리아 효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쁜 박테리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 피부에 만약 상처를 입으면 백혈구가 출동해서 여기에서 싸우죠. 그게 고름이 되고 이게 물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건 정상적인 작용이에요. 이렇게 외부 이물질에 대해서 저항하는 게 바로 면역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게 코에서 발생하면은 재채기나 콧물이나 이제 코막힘 같은 현상이 생기는데, 그게 정상적으로 조금 작동했다 말면 되는데, 그게 너무 심해졌을 때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프로바이오틱스는 꼭 장에서도 작용하지만 코나 목으로 들어오는 외부 이물질을 목에서도 한번 막아줄 수 있는 그런 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초기 감기, 코가 찌끈찌끈하거나 목이 약간 칼칼할 때에는 주무시기 전에 프로바이오틱스 가루를 목에다가 털어놓고 이렇게 그냥 주무시면 여기에서 다음날 아침에 엄청 좋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스웨덴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스웨덴에서는 유산균을 액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코에다가 수시로 뿌려주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입으로 들어올 때 입속의 건강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입 닦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특히 요즘같이 장마철에는 꼭 칫솔을 소금물이나 아니면 이렇게 일광욕 같은 걸 좀 시키셔가지고 소독하는 게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큰 비싸지 않으니까 보통 1,000원 내에 하니까요. 이렇게 좀 새 걸로 바꿔주시는 것도 필요하죠. 예전에 김용옥 배우가 이렇게 약간 노년의 배우께서 열심히 연기를 하시다가 결국은 췌장에 문제가 있어 돌아가셨는데요. 그 원인이 치과 의사는 진지 바이러스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지 바이러스가 어디 있냐면 입에 있어요. 그분이 이제 치과 질환으로 인해서 치과 치료를 많이 받으셨대요. 그러면 그게 혈관을 타고 내려가서 소화기암을, 췌장암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 논문을 보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치과협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런 있냐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거의 이렇게 매장 당하다시피 했는데요. 저는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는 의사들이 있기 때문에 의학이 더 발전한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균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려서 오늘 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드릴 말씀들은 여러분 예전에 드렸던 말씀도 있지만 그동안 말씀 안 드렸던 거에서도 많이 말씀드릴 거예요. 균이 좋다는 건 알잖아요, 유익균이. 근데 유익균이 도대체 몇 억 마리가 좋은 건지, 그 다음에 종류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자꾸 먹으면 자꾸 나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효소는 뭔지, 효소가 유익균하고 비슷한 거 아닌지, 그 다음에 알로에 우리 제품은 도대체 어떤 게 좋은 건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쉽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미생물 좋은 건 아는데요. 얼마나 미생물이 좋으냐면 마이크로브라는 미생물과 이제 생태계라는 말이 합해져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말이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제품들 이렇게 보셔도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말을 먼저 붙이고 그다음 무슨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그런 제품명까지 만들고 있는데요. 크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랑 크게 다른 게 아니라 그냥 그걸 강조하려고 하는 건데요. 장에 있는 미생물은 우리 몸에도 미생물이 다 있죠. 입에도 있고 다 있지만 장에 있는 미생물은 우리 인체 세포수가 60조라고 하는데요. 인체 세포수의
35조부터 한 100조까지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35조라고 그러고요. 어떤 학자는 100조라고 하는데 이 정도로 많은 균들이 배 속에 있어요. 이걸 다 모았더니 1에서 1.5kg이나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빨리 살 빼셔야 되는데 그죠? 이거라도 뺐으면 좋겠는데 절대 이거는 빼면 안 되겠죠. 우리 몸속에 꼭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프로바이오틱스와 유산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유산균은 젖산을 만들어내는 균이에요. 시큼한 냄새가 나겠죠. 유산균과 프로바이오틱스는 같지 않아요. 유산균의 범위에서 일부가 프로바이오틱스인데요. 이 중에서 기능성이 있고 안정성이 있는 것들만 모아서 정부에서 모아둔 게 프로바이오틱스란 거예요. 프로모션, 활성 또는 뭐뭘 위한 거 이런 뜻이고요. 바이오틱스가 라이프, 생명 이런 거거든요. 얼마나 좋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라는 것은 옛날부터 이렇게 아카데믹하게 만들어진 용어가 아니라 최근에 만들어진 용어예요.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특히 마케팅적으로나 이런 상업적으로 특히 정부 정책상으로 만들어진 보건학적 용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프리바이오틱스는 뭐냐? 뭐 다 아시겠죠? 너무 자세하게 설명 안 되겠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소화가 잘 안 되는 성분으로서 이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은 소화를 잘 안 시켜요. 그럼 누가 시키냐? 사람 속에 있는 미생물이 시켜요.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생명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미생물들이에요. 크게 보면 이 두 가지가 우리 몸속에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이 미생물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이 먹여 살릴 수 있는 게 바로 프리바이오틱스인데 이거는 주로 식이섬유의 형태로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FOS라고 하는 게 있어요. GOS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뭐 별다른 게 아니라 프락토 올리고당이에요. 프락토 올리고사카라이스 이런 거예요. 이게 GOS도 갈락토 올리고당이고요.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식이섬유는 다 아시겠지만 약간 중요한 거는 물리적 특성을 아셔야 돼요. 이 식이섬유는 그냥 가루로 보시면 안 되고요. 마치 가루같이 느껴지고 무슨 껍데기같이 느껴지는데 맞습니다만 이게 이제 물과 만났을 때 어떻게 변하느냐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물과 만나면 이게 수분을 흡수해요. 흡수하고 팽창시키고요. 팽창시켜서 모양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곧 변이 되는 거고요.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환경 독소, 나쁜 그런 환경 호르몬이라든지 중금속이라든지 기름기, 당분 이런 거를 흡수함으로써 장벽에서 다시 재흡수가 안 되는 걸 막아줘요. 그래서 불용성과 수용성이 있는데 불용성은 물에 녹지 않죠. 그러니까 변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다이어트를 많이 한다거나 너무 몸속에 흡수가 잘 되는 전분 같은 그런 밀가루 음식 같은 것들만 정제된 밀가루 음식 같은 것들만 드시는 분들은 대변이 잘 안 만들어져요. 살만 되고 대변이 안 만들어질 때는 이런 불용성 식이섬유를 좀 드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쾌변을 볼 수 있고요. 수용성도 필요해요. 수용성은 대변을 만들어진다기보다는 이거는 이렇게 젤리 같은 것들, 달지 않은 젤리 같은 걸 만들어 줌으로써 장벽에서 이렇게 흡수가 잘 돼서 혈당이 올라가는 걸 막아주고요.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같은 것들, 이 콜레스테롤이 딴 말로 하면 기름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재흡수가 안 되니까 콜레스테롤이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해서 또 도움이 되겠고요. 그래서 당과 지방과 관련된 그런 만성 질환에 해당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프리바이오틱스라고 요즘 얘기들 많이 하는데 왜 우리 유산화에는 없나요? 라고 혹시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요. 바로 여기 있어요. 프리바이오틱스에도 이눌린이 있고요. 화이워즈 플러스에도 아라비아검, 차전차피 같은 게 있어요. 아마시도 있고 그죠? 이런 것들은 일부는 수용성, 이눌린은 수용성이고요. 아라비아검도 수용성이고요. 차전차피 같은 거는 꼭 이거는 외부 그냥 그런 그 자연 천연식품이죠. 이런 것들은 수용성, 불용성 같이 섞여 있는 게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자, 아라비아껌 볼까요? 아라비아껌. 예, 이거는 롯데껌인가요? 뭐, 태태껌인가요? 예. 아라비아껌은 아카시아 쇠갈나무의 진액으로 만든 거. 예, 정제한 거예요, 이걸. 그래서 이거는 좋은 균, 비피더스 균도 많이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거는 치아에, 충치에도 좋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어떤 식품 첨가제라고 보실 게 아니라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식이섬유다라고. 구화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알로엔즈도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요. 유트리밀에도 프락토올리고당 같은 게 들어있고요. 그래서 우리 제품에는 골고루 드시면 다 흡수할 수 있어요. 물론 식품으로도 골고루 드셔야겠죠. 일반 밥상으로 드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파이버즈 플러스 볼까요? 콜레스테롤도 개선하겠죠. 아까 수용성의 식이섬유가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죠? 원활한 배변 활동, 불용성 식이섬유 그런 일을 한다 그랬죠. 차전차피, 예, 원활한 배변 활동, 이눌린. 자, 이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들을 처음에 이것만 딱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예, 워낙 여러분들 자주 보시니까 이해되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아까 같이 그런 설명을 들으신 후에 보시면 좋아요. 예. 여러분 공부 많이 하고 계시죠? 예. 요즘은 예, 공부를 많이 해야 될 때예요. 예. 우리가 비대면 대면 한다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렇게 건강에 관심이 더 많이 생겨서 뭘 사고 싶을 때 정통방판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하고는 대화하고 싶지가 않아요. 예. 왜? 정말 전문적이지 않아 보이고, 예, 그렇단 말이에요. 예, 그분들은 이렇게 뭘 보내달라 그래도 좀 이렇게 온라인과 관련된 그런 툴들을 잘 이용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여기 회사에서는 뭐 그런 것들도 이북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많이 만드셔서. 예, 그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딱 캡처해서 보내주기도 하고, 그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툴들을 많이 발전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분을 저는 기왕이면 좀 깔끔하게 입으시고 이런 건강에 대한 지식도 많으신 분들이랑 만났을 때는 감사하고 막 그래요. 예, 전문가를 만나고 싶어요. 예. 그래서 아까 같은 그런 강의를 듣고 이 장표를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더 쉽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런 걸 여러분은 고객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자, 탄수화물도 좋은 탄수화물, 나쁜 탄수화물이 꼭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요즘 현대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너무 단순당을 많이 드시죠. 예, 정제 탄수화물, 밀가루 같은 걸 많이 드시고 단 거 많이 드시고 액상과당 많이 들어간 음료수를 많이 드시면 이런 단순당이 많아지시면 빨리 흡수가 되니까 안 좋겠죠. 그래서 다당류를 많이 강조하죠. 근데 다당류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다당류에서 전분 같은 것들은 또 흡수가 돼서 포도당으로 많이 만들어져서 살찌는 원인이 되고요. 올리고당, 비전분인 그런 식이섬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몸에 좋은 겁니다. 예. 뒤에서 또 보겠습니다. 올리고당은 요리에 쓰라고도 나오죠. 요게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이것도 달잖아요, 그죠? 그러나 칼로리는 다른 설탕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그게 건강에 좋다라는 말씀이고요. 여러 가지 여기 이제 프락토 올리고당 같은 게 있고요. 그게 유트리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트리밀 4가지 제품이나 나와서 우리가 이제 더 선택하기 좋아졌습니다. 저희 집 애들도 요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좀 방학도 아닌 것이 요즘 집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요즘 저희 집은 뭐죠? 그 우유에 타 먹는 걸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시리얼, 네, 시리얼. 자주 안 먹으니까 생각이 나요. 시리얼 같은 거를 우리 집에서는 잘 안 사줘요. 네. 우리 집 중학생들이 막내인데요. 중학생들은 한 달 용돈이 25,000원이에요. 네. 네. 대단하죠.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런 거 먹어요. 유트리밀 이런 것들. 예. 예. 아니, 돈 많이 줘봤자 뭐예요? 맨날 돈 많이 주니까 맨날 편의점 앞에 가서 맨날 이런 거나 먹어요. 컵라면만 먹고 그래요. 예. 저는 적게 주고 대신 이제 이렇게 좋은 거 사줍니다. 예. 그래서 심지어 애들 좋아하든 말든, 예, 좋아합니다. 감자탕 같은 거 있죠. 뼈 해장국 이런 거, 예, 제가 사가지고 집에다 이렇게 갖다 주면 잘 먹고 그렇습니다. 예. 자, 우리 애들 건강은 어머니들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프로바이오틱. 예, 프로바이오틱에 대한 거 자세히 설명 좀 드릴게요. 자,
프로바이오틱의 우리 대표적인 중요한 균이 락토바실러스랑 비피더스균이에요. 비피더스균은 다른 말로 하면 비피도박테리움이라고 하는데요. 이 비피더스균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주로 대장에 많은 균들인데요. 여기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씩 설명하기는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었지만 이게 다 책에 있는 것들이에요. 책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책에 있는 것들을 다 아주 교과서 같은 책에 있는 것들을 만들어 드렸는 거고요. 자, 여러분, 요구르트만 먹으면 건강해질까요? 물론 안 좋지는 않겠죠. 근데 그 요구르트 같은 것들, 김치, 이런 발효 음식에 들어간 것들은 임시균들이 대부분이에요. 임시균들은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살다가 나중에는 나가는 겁니다. 죽습니다.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불가리아 뭐 이런 거 있죠? 뭐 그 요거트 이런 것들을 김치에 있는 플란타륨 같은 균들이에요.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필요해요. 우리도 때로는 맨날 밥만 먹지 않죠. 한번 파스타도 먹고 한번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한 번씩 들어와 주셔야 돼요. 그런데 고유균도 되게 중요해요. 원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균이 대표적인 게 바로 비피더스균과 락토바실러스균의 일부들이에요. 그래서 원래 건강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유전자가 좋기도 하고요. 그 유전자와 관련된 이런 고유균들을 잘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리 건강하게 태어났더라도 그 사람 맨날 술 먹고 콜라만 먹고 영양소 관리를 안 한다. 그러면 금방 아무리 로또 당첨된 부자도 자기 자산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노숙자가 돼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둘 다 필요합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피도박테리움, 비피더스가 또 필요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50세 이후에는 감소해버려요. 감소해버리니까 자꾸 또 임시균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인체 고유균도 만들어진 것들이 들어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여기에 그냥 만족해버리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제 지도 교수님인 이영진 박사님, 그분은 이제 의사 선생님인데 아주 명의세요. 그분이 만든 책에 나온 내용인데요. 이 실험 결과인데요. 비피더스균을 하루에 1억 마리 준 것보다 10억 마리 준 게 더 좋더라는 거예요. 100억 마리 이상 준 경우는 없었어요. 하지만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건기식의 기준이 바로 100억 마리예요. 복용하는 유익균은 100억 마리 정도는 되어야 돼요. 그리고 유산광균, 락토바실러스를 먹으면요, 비피더스균이 또 많이 증가하는 그건 당연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예전에 그 레티놀이라는 제품이 나왔었어요, 그죠? 이렇게 짜서 얼굴에 바르는 거요. 레티놀이 처음에 얼마가 나왔는지 모르겠네. 예를 들면 뭐 레티놀 뭐 많이 나왔다고 칠게요, 근데 그 함유량이 타사에서 또 2만이 나오고 3만이 나오고 이런 식이 계속 경쟁하는 거죠. 근데 그게 많이 나오면 안정성이 무너져요. 더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값만 비싸지 실제 그거의 효과는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 100억 마리가 식약처에서 만든 기준이에요. 그 외국에서 지금 어떤 회사 제품은 그거보다 훨씬 많이 또 만든 것도 있어요. 타사 제품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장내 미생물수가 100조까지 간다 그랬잖아요. 그 100조 중에 100억 마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그게 들어왔을 때 그냥 큰 호수의 나룻배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 있다 없다가 중요한 거고요. 그러나 그 있다 없다가 중요한 거고요.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100억이다, 200억이다, 이거는 도토리 키재기고요. 중요한 거는 그 유익균이 잘 사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자녀분들 키워보셨죠? 또는 아직 뭐 미혼이신 분도 있을 건데요. 참 육아가 어려워서 아기를 안 놓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아기 키우는 거는 뭐 저보다 저희 와이프가 더 전문입니다만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녀가 4명입니다. 그죠? 4명이니까. 엄청 육아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육아를 아기를 안 놓는 분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왜 요즘 상황이 그렇잖아요. 힘들잖아요. 잘 키우려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그리고 교육을 키우면 뭐예요? 걔가 돈을 많이 주면 뭐예요? 걔가 공부를 잘 못하고 또 교육비도 엄청 많이 들어요. 예. 그 다음에 잘 살려면 또 집도 있어야 되는데 요즘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잖아요. 그죠? 집 하나 가지는데 몇 천만 원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 월급을 받아가지고는 그 주거비를 감당해내기도 어렵다라는 그런 내 자식에 대한 걱정도 앞서실 거고. 그 다음에 걔가 설사 우리가 출산을 해서 애가 자라더라도 나쁜 친구 만나서 자꾸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또 걱정입니다. 예. 자, 이걸 다 해결해야 돼요. 예.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도 더 잘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좋은 균이 있고 뭐가 있으면 뭐예요? 이게 균이 잘 크고 결국 내 몸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저도 맹모 삼천지교처럼 어떻게 저도 뭐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뭐 분당이란 곳으로 이사를 가서 지금 몇 년째 살고 있는데요. 이제 제 친구가 이제 다른 지역에 살아요. 어디라고 말씀드리겠는데 그 지역에 부모들 모임을 이렇게 한대요. 애들 뭐 이렇게 운동을 이렇게 취미 삼아 가르치면서. 근데 부모 모임을 하는데 제가 하는 부모 모임이랑 그쪽 부모 모임이랑 아주 또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하는 그 지역의 부모 모임에는 꼭 그런 분들만 모아놓은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같은 학원을 다니는 엄마 아버지들이 모였는데 어떤 직업을 가졌냐면 교수, 네. 그 다음에 무슨 박사, 뭐 이런 분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제 친구가 사는 동네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분은 한 분도 없대요. 네. 제가 뭐 혹시 직업의 귀천을 얘기할까봐 말씀 참 못 들었는데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만 모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강남이나 분당이나 이런 데로 이사 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환경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애들한테 특별히 무슨 교육을 시키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희 애들이 이번에 중학교 1학년이 됐는데 너무 공부에 대한 양이 갑자기 늘어나잖아요. 이때 애들이 많이 이렇게 힘들어할 타이밍입니다. 근데 자기 위에 그 누나 2명하고는 달리 얘네들은 그거를 다 받아들이는 거죠. 왜 받아들이냐? 좋은 친구들이 옆에서 그보다 더 많은 학습량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여기 공부를 국어, 논술, 영어, 수학, 과학, 또 뭐 하더라? 또 뭐 이렇게 운동도 하고, 그죠? 이런 것들을 전혀 부담 없이 받아들이는 거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얘네들부터 잘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게 만드는 분위기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희 집 애들은 또 쌍둥이다 보니까 얘가 또 이렇게 해서 무슨 상을 받으면 얘도 따라가더라고요. 네. 그만큼 환경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유익균을 키우고 몸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유익균이 잘 클 수 있게 효소도 나와야 되고요. 유익균이 하는 역할을 도와주는 게 효소이기도 하고요. 효소를 만드는 게 또 유익균이기도 해요. 모르셨죠? 효소를 만드는 게 유익균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드시는 균들은 정말 중요하다. 그 다음에 잘 크게 하려면 또 다당류를 넣어줘야 되죠. 그 다당류, 유익균이 먹는 먹이잖아요. 그게 또 식이섬유들도 먹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잘 사는 데 있어서 식이섬유만 넣어준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네, 그게 필요한 게 기초영양, 비타민, 미네랄도 필요한 거고요. 또 서로 도와야 돼요. 아까 다른 친구들 덕분에 얘들이 크듯이 좋은 균들이 옆에 같이 있어줘야 돼요. 정말 중요한 오늘 장표를 처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게 필요한 기초 영양이 바로 헬스팩인 거죠. 예, 헬스팩 한 번씩 또 우리가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효소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소는 생체 화학 반응을 일으켜주는 촉매이자 활성 단백질이다. 효소는 없어서는 안 될 도움이고 비서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그런 일을 합니다. 우리 몸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이런 것들 크게 보면 5대 6대 영양소가 필요한데요. 얘네들이 각각 일할 수는 없어요. 네. 우리 여기 유산화 가족들이 엄청 많으면 뭐예요? 혼자 따로따로 일하는 건 별 의미 없어요.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를 필요한 것들을 좀 이렇게 지원해주고 그게 좋은 거잖아요. 네. 멀리 가려면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같이 가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다 작용을 하려면 중간에 누가 필요하냐? 효소가 필요한 거죠. 효소가. 네.
좋은 것이 아무리 많아도 효소 없이는 흡수될 수도 없고 활성화될 수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기를 먹잖아요. 고기를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돼요. 근데 그 고기를 파인애플에 이렇게 담그거나 키위에 담그거나 이렇게 해서 연육작용을 통해서 더 부드럽게 해주고 또는 그 소화 안 되는 분들은 알로엔즈를 좀 이렇게 사전에 좀 같이 드시면서 고기를 드시면 훨씬 소화가 잘 되죠. 이 효소가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싹 분해시키면서 이게 잘 흡수가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효소는 소화만 관련된 거냐? 아니에요. 소화뿐만 아니라 면역이라든지 혈류, 여러 가지 뭐 생각, 호흡까지 관련되는 많은 일들을 하는 그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효소가 적은 사람들은 만성 피로에다가 피로하고 뭐 어깨가 결리고 간이 안 좋고 감정 조절도 안 되고 기억력까지 감기 잘 걸리고 이런 분들은 효소가 적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효소가 적은 분들은 효소를 만들어주는 유익균도 적을 수 있고요. 유익균이 적은 분들은 또 장 건강이 안 좋을 수 있고 그런 분들은 또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효소는 체내에 보면 소화와 대사 효소가 있어요. 소화 효소는 뭐 단백질 분해하는 거 아시죠? 아밀라제, 탄수화물 분해하는 아밀라제, 단백질 분해하는 거, 지방 분해하는 거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대사 효소라고 하는 것은 신체 대사를 조절하는 거예요. 호흡이라든지 뭐 독소 배출 각종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게 있고요. 이건 대부분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외부에서 좀 우리가 들어올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항상 100% 만들어 놓지 않아요. 왜? 사람이 살아가면서 외부에서 흡수하는 것도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걸 생각 안 하고 항산화 요소 같은 것들을 안 드시는 분들은 우리 이런 생태계를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청국장이라든지 낫또 같은 것들, 발효식품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드셔주시고 그것만으로 부족하니까 영양제 같은 걸 드셔주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요즘 뭐 활동을 많이 못 하시는 분들은 또 어깨 결리고 근육통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 가면 주로 소염 진통제와 근육 이완제를 줍니다. 물론 그거 먹어도 당장은 좋아져요. 하지만 또 발병을 합니다. 그럼 어떤 게 중요한가? 이 사람은 간에서 대사 효소가 잘 낭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 아무거나 드시고 술 드시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쌓이는 독소들 그런 것들이 대사 효소가 많이 이걸 없애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대사 요소를 여러분이 아끼시려면 소화 요소를 많이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소화가 잘 되면 대사 요소가 많이 덜 쓰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식이섬유, 지방, 단백질, 유당 이런 것까지 다 효소가 소화를 시켜줄 수가 있는데 장세균은 사람보다 식이섬유 같은 다당류를 분해하는 효소가 2배 이상 많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장세균, 좋은 균한테 좀 의지를 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햄버거 먹고 피자 먹어도 소화가 잘 됐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런 거 드시면 가스가 차고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됩니다. 그럼 소화 안 되는데 이게 다 써버리면 대사 효소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어서는 만성병까지 많이 걸리니까 더 소화도 안 되고 대사도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한 개가 더 쓰이면 다른 것도 적게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낭비를 제거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소화 요소를 많이 낭비시키는 게 뭔가 하면 술, 고기, 밀가루예요.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 좀 가져오면 되잖아요. 외부에서 가져오는 게 바로 효소가 많은 음식이나 보충제겠습니다. 그래서 자, 효소는 이름들이 아제가 많아요. 아제. 그래서 뭐 여러분 그 약국 가면 주는 뭐 소화제 이름이 뭐예요? 배아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원래 프로테아제, 아밀라제, 리파제, 락타제 이런 것들이 다 그 소화 효소예요. 그래서 그런 것 여기 보면 노란색 형광펜으로 칠한 것들이 다 알로엔즈에 들어 있게요, 없게요? 들어 있습니다. 알로엔즈가 주로 알로에를 강조하긴 했지만 원래 소화 효소라는 것은 효소 이런 것들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이게 인정이 안 돼요. 이게 안 좋아서 인정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기, 물 이런 것들을 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을 못 받았을까요?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당연히 필요하고 당연히 중요한 것들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는 이런 것들을 평소에 우리가 물처럼 음식처럼 먹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효소는 생활 속에 너무너무 많아요. 발효식품에도 있고요. 음식에 양념할 때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세탁, 세제도 들어가고요. 화장품도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약에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약에 얼마나 농축돼서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게 약이 되고 그냥 이런 식품이 되고 하는 거죠. 효소는 잎부터 해가지고 온몸에 다 있습니다.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효소는 정말 중요한데요. 인체 내 거의 모든 반응을 촉매하고요. 여러 약물과 독소 이것을 많이 없애기 때문에 약 드시는 분들은 더 따로 드셔줘야겠고요. 원래 몸이 안 좋은 분들은 효소가 애초에 없을 가능성이 크고요. 예, 그렇습니다. 노화가 되시는 분들은 더 필요하겠죠. 효소가 많이 들어있는 것은 주로 야채, 과일, 발효식품 또는 이 음식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런 걸 많이 안 드세요. 어떤 걸 드시냐? 밀가루 음식이나 튀긴 거라든지 고기라든지 이런 데 많이 드세요. 그러니까 부족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드실 우리 제품을 알로엔즈니까 그냥 알로에만 있다 생각하시고 그냥 무시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네. 자, 유산균하고 효소는 어떻게 다르냐? 비슷한 것 같잖아요. 근데 유산균은 하나의 그 유익균, 미생물이고요. 효소는 활성화시키는 단백질이에요. 둘 다 있어야 돼요. 둘 다 있어야 되고 유산균의 일부는 효소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효소는 유산균을 잘 살아날 수 있는 환경을 또 만들어주니까 둘 다 있어야겠죠. 네. 네. 자, 알로에 대해서 좀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KBS 라디오 방송을 할 때 이제 알로에 방송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때 우리 알로엔즈를 이제 상품 설명할 때 한번 말씀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알로에는 엄청 많거든요. 알로에는 원래 척박하고 안 좋은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게 알로에잖아요. 원래 그런 애들이 약효가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많은 알로에 중에서 알로에 베라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어요. 왜? 이게 약효도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알로엔즈는 알로에 베라를 가지고 만들고 있고요. 알로에는 역사가 상당히 깊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집트 그 피라미드가 이번에 테슬라 그 창업자가 그랬잖아요. 이게 외계인이 만든 거다, 아니다. 이게 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미라를 감싼 천의 알로에 베라를 사용할 정도로 이게 방부 효과와 이런 항산화 효과가 있었고요. 히포크라테스도 사람을 치료할 때 썼고요. 알렉산더 대왕은 병사들이 옛날에는 많이 죽잖아요. 질병으로. 싸워서 죽는 게 아니라 질병으로 죽어요. 뭐에 감염되고. 그러니까 병사들이 질병 치료제로서 이 알로에를 이게 들고 날 수 없잖아요. 이게 다 마르고 하니까. 그냥 알로에를 양가죽에다가 이렇게 다 진액을 짜서 이걸 말려서 가루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병사들 특히 상처난 데다가 발라주고 먹게 하고 이런 걸 썼었어요. 그리고 독일의 약전에도 나와 있을 정도로 알로에는 약효가 좋은데 거기에 있는 유효 성분이 뭐냐? 다당류의 일종인 만난과 유기산, 울신, 에모딘, 알로미신이 있는데요. 이거의 공통적인 효과는 항산화, 콜라겐 합성. 콜라겐 합성은 어디 필요해요? 피부에 필요하죠. 또 항궤양, 재생이라든지 그다음 위액 분비 촉진, 항종양 물질, 항암 물질 이런 데 쓰이는 좋은 성분들이 가지고 있고요. 입속과 겉면에 다 있는데요. 특히 우리는 입속에 있는 유효 물질이 가장 많은 게를 가지고 만든 그런 게 알로엔즈입니다. 이거는 이제 상처 치료와 노화 예방, 피부 트러블에 특히 좋고요. 알로에 효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너무너무 많아요. 네. 알로에 효능을 좀 정리하자면 일단 유익균을 증대시켜서 면역에 좋게 하고 장운동도 조절하고 장액 분비도 촉진하면서 변비에도 좋고요. 위액 분비도 촉진시켜줘요. 소화에 좋다고 할 수 있고요. 천연 항박테리아로서 잇몸이나 구강 건강 이런 데 필요하기 때문에 껌 재료로도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카리성이기 때문에 보습 보호에도 좋아요. 그래서 샴푸에도 쓰이고 있고요. 그 외에 혈당 콜레스테롤에도 좋고. 그래서 이거 많이 본 그림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 에브리데이라는 그런
상품 설명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과서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알로에는 피부, 면역, 장은 소화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다 일석삼조 효과를 주는 게 바로 우리 알로엔즈다라는 거. 알로엔즈가 참 좋다는 걸 다시 한번 인식하실 수 있겠고요. 근데 여러분 생알로에를 예전에 이렇게 해서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얼굴에다 이렇게 붙이시고 이렇게 누워 계시더라고요. 근데 생알로에는 좋으나 이게 혈우병 환자나 몸이 찬 사람, 임산부한테는 안 좋을 수 있어요. 이걸 드시면 피를 묽게 하기 때문에 혈우병 환자는 출혈이 멎지 않는 거잖아요. 임산부는 이게 아기가 초기에 임신 초기에는 이게 피덩어리잖아요. 이게 묽어지면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는데 건강기능식품은 안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로엔즈의 효과 다시 한번 봤고요. 자, 여름철 장건강 우리 핵심 말씀드릴게요. 유익균은 효소를 만든다. 새로 알았다면 여러분 밑줄 짝. 그 다음에 고유균, 임시균 모두 중요하다. 균수 논쟁 의미는 무의미하니까 보다 좋은 환경, 맹모 삼천지교를 만들어주자. 효소, 식이섬유, 기초영양 등을 같이 넣어서 좋은 환경 만들어주자. 효소 없이는 5가지, 6가지 영양소가 힘을 쓸 수 없어요. 소화효소, 대사효소 어느 것이 부족해도 안 되니까 특히 노화나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효소를 중요시해서 넣어주자라는 거죠. 자, 알로에는 피부, 소화, 면역을 해결하는 기적의 식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사랑하자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여름철 우리가 좀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좋은 제품과 좋은 생활 습관으로서 여러분 더 건강해지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사업도 계속 승승장구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